안녕하세요. 네오아티TV입니다. 오늘은 디지털 트윈 이야기를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지털 트윈은 지금 4차 산업혁명 이후에 급격하게 떠오르는 주제고요. 가트너에서도 앞으로 10대 기술 중에 하나로 선정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 디지털 트윈의 어떤 기술적 정의, 그 다음에 앞으로 어떤 발전 단계를 가지고 있는지, 예, 이걸 통해서 앞으로 그 각 사회 전반 분야가 어떤 초자동화라는 어떤 방향으로 이 가고 있는데, 거기에 하나의 기술 분야가 되고요. 이러한 디지털 트윈은 개념을 잘 이해한다면 어, 앞으로 모든 조직이나 기업이나 국가나 사회나 좀 더 스마트한 사회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들어가 볼까요? 일단 디지털 트위는 그 디지털 어떤 전환의 핵심 기술 분야이고요. 코로나19로 인해 가지고 재택근무 급증을 하고 있죠. 예, 그리고 이 재택근무를 하면서 이런 화상회의가 확산됐고, 이런 이제 온라인을 통해서 근무를 막 하고 수업도 해야 되고, 이제 그런 문제 때문에 이 협업 도구가 계속 확산되고 있죠. 그리고 이 사물 인터넷, 이 IoT라고 해서 이 부분에 대한 투자도 계속 늘고 있고요. 그래서 이 디지털 트윈이 결국에는 이 사물 인터넷과 연동해서 같이 이 기술이 사용되고요. 이러한 디지털 전환을 위한 핵심 기술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디지털 트윈이 하나로 핵심 기술 중에 하나로 떠오르고 있는 것이고요. 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 디지털 트윈이 이 트윈의 경쟁력이 선진국 대비해서 좀 뒤처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디지털 트윈 관련해서 구글 같은 데 쳐보시면 어, 빠르게 검색이 돼서 많은 정보들을 볼 수가 있고요. 이 디지털 트윈이 2017년도에 10대 기술로 발표를 했는데, 그 이후로 이렇게 검색량, 그리고 이 조회수, 이런 게 기술에 대한 관심이 급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디지털 트윈에 관련된 서비스와 제품들이 어, 계속 나오게 될 거라고 예상이 들고요. 뭐 미국, 독일, 영국 이 선진국에서는 이미 그 CPS라고 해서요, 이 사이버 물리 시스템이라고 해서 이 시스템을 통해서 이 디지털 트윈을 실제로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스마트 팩토리의 한 분야로 이 디지털 트윈이 각광을 받고 있는 거고요. 뭐 선진국에서는 이런 이제 기술 개발 이런 동향들을 보면은 어, 미국 미국 같은 경우에도 GE가 사실 이 디지털 트윈을 세계 최초로, 예, 상용화해서 제품화를 시켰고요. 어떤 이제 GE는 주로 이제 제조 분야의 강자인데, 어떤 기계 장치, 그죠? 항공기 엔진도 생산하고요. 이런 기계에서 발생하는 대규모 데이터를 분석 수집하는 게 목적이고요. 이걸 사물 인터넷과 연결을 했고요. 이런 모든 장비에서 센서를 통해서 이렇게 수집한 데이터를 모아가지고 분석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를 디지털 트윈으로 이제 구현을 한 거죠. 그래서 모니터링, 컨트롤 등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금 계속 디지털 트윈이라는 용어가 나오는데, 아직 이게 무엇인지는, 예, 좀 뒤에 설명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뭐 프랑스도 마찬가지로 뭐 관련된 플랫폼, 예, 어떤 플랫폼 기반의 이런 디지털 트윈 서비스를 만들고 있고요. 미국, 독일 뭐 다, 예, 구축해서 지금 검증을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하지만 국내는 아쉽게도 아직 기술이 좀 관심은 많지만 아직 그 제대로 된 디지털 트윈을 구축을 하고 있지 못하는 상황이고,
큰 대기업 중심으로, 대기업 중심으로 이런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고요. 뭐 도시 인프라를 모니터링 한다거나, 모니터링해서 이 데이터를 예측하는 목적으로 구축을 진행한다거나, 또는 이제 이 스마트 팩토리 이걸 위해서 통합 시스템을 구축하고요. 공장을 최적화시키는데, 그렇게 해서 디지털 시뮬레이션을 구현하는 데 쓰이고 있습니다. 뭐 스마트 시티 플랫폼으로도 쓰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런 통합 관제센터, 네, 이런 걸로 쓰이고 있고요. 그다음에 뭐 원격 진단 서비스를 제공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이제 성과 측면에서 본다면 이 투입형 과제 건수 대비해서 기술 성과는 사실상 미흡한 실정이다. 지금 이렇게 평가가 되고 있고요. 뭐 논문 같은 경우도 뭐 단 한 건에 불과하다 해서 굉장히 아직 갈 길이 멀다는 거. 그래서 대부분의 한국에서의 디지털 트윈은 이런 이제 어떤 공간에 대한 3D를 모사한다거나, 모사한다는 말은 그대로 그 현실 세계를 그대로 그냥 디지털 세계로 가져왔다는 그런 말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물 인터넷, 이걸 연동해서 그냥 모니터링하는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무슨 예측을 한다거나, 그죠? 예측. 그 다음에 어떤 추론을 한다거나, 뭔가 의미 있는 어떤 결론을 내거나 이런 게 아니고, 그냥 관제 수준에 머물러 있다는 거. 그게 현실이고요. 그래서 기술 수준은 선진국 대비해서 굉장히 낮다. 그래서 아쉽게도 그런 상황이고, 그렇다면 이 디지털 트윈이라는 게 도대체 무슨 의미인지 한번 들여다 본다면, 이 디지털 트윈이라는 게 사실은 이제 그 미국 2002년도에 미국의 미시간 대학교에서 처음에 마이클 그리브스라는 이 박사가 제품 생명주기라는 이런 관점에서 최초에 제안을 했고요. 미국 나사에서 이제 이런 로드맵의 디지털 트윈이라는 것이 언급이 됐고요. 이게 이제 제대로 된 제품과 서비스로 제공되는 것은 2016년 미국의 제너럴 일렉트릭에서 세계 최초로 산업용 클라우드 기반 오픈 플랫폼인 이 프레딕스라는 것을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그 이후로 이제 독일이 지멘스가 굉장한 그 스마트 팩토리 강자입니다. 제조업 회사고요. 여기에서도 이제 사물 인터넷 운영 시스템 마인드스피어라는 것도 발표를 했고요. 그다음에 뭐 사회 인프라, 도시 인프라 관련 부분에서는 이제 버추얼 싱가포르라고 해놓은 이런 게 또 발표됐고요. 그래서 이 디지털 트윈이 결국에는 이제 2002년도에 등장한 이내로 이렇게 쭉 계속해서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디지털 트윈이라는 게 뭘까요? 이거는 자 우리가 이 위키 같은 백과 찾아보시면요 이렇게 나옵니다. 컴퓨터에 현실 속 사물의 쌍둥이를 만들고, 이 말은 현실 세계가 있고 이 현실 세계를 이 가상의 세계로 그대로 복제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현실에서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을 컴퓨터로 시뮬레이션을 함으로써 결과를 예측하는 기술이다. 이 얘기는 이런 현실의 세계를 그대로 가상의 세계로 옮겨와서 시뮬레이션을 한다는 거죠. 시뮬레이션을 한다는 것은 실제로 어떤 장비나 장치나 어떤 도시, 뭐 이런 인프라 같은 이런 실제 어떤 물리적인 이런 것들이 실제 동작하고 운영되는 이 모든 걸 재현한다는 겁니다. 그대로 가상의 세계에서. 그럼 이 재현을 하게 되면은 이 동작을 함으로써 어떤 데이터가 발생하겠죠. 어떤 행위가 일어나면은 거기서 어떤 신호가 나오는 거고 이게 데이터가 되는 거고요. 이걸 통해서 이 데이터를 갖다가 이 분석을 통해 가지고 이걸 분석함으로써 어떤 결과를 어떤 예측을 할 수 있는 거죠. 예. 어떤 사건을 갖다가 이제 어떤 그 다양한 어떤 사건들을 여기다가 이제 어떤 시뮬레이션을 시켜 보면으로써 나오는 데이터를 가지고 예측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제 이게 디지털 트윈의 의미이고요. 근데 이 디지털 트윈의 의미가 어떤 뭐 기업마다, 사회마다, 국가마다 또 정의는 다양합니다. 그래서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뭐 3차원 디지털 국토교통부에서는 3차원 디지털 공간에 그 현실 공간에 쌍둥이를 구현하는 것, 뭐 이런 식으로 표현했고요. 지지에서는 이제 이 실시간 분석을 통해 가지고 감지, 예방, 예측, 최적화하도록 설계된 물리적 자산 시스템 또는 프로세스의 소프트웨어다 이런 식으로 표현했고요. 같은 어는 현실 세계의 엔티티 또는 시스템에 대한 디지털의 표현이다 이런 식으로 또 표현했고요. 또 뭐 사업 실적 최적화에 도움을 주는 물리적 물체나 프로세서의 과거와 현재 활동에 기록된 진화하는 디지털 프로필이다. 뭐 이렇게도 뭐 표현을 했습니다. 뭐 이런 정의들을 다 뜯어보면 결국은 뭐 어떤 산업 도메인별로 그죠? 이 도메인별로 어떤 시각차가 있다는 걸 알 수가 있는데요. 공통된 어떤 의미를 찾을 수 있습니다. 뭐 각 분야별로 각 분야별로 이제 그 도메인마다 그 특성이 있기 때문에 그 특성에 맞춰서 어떤 정의가 이런 식으로 다 다르게 다르게 이렇게 정의가 되는 거고요. 하지만 이거를 공통적인 어떤 명확한 어떤 방한 제시가 이제 필요한 거죠. 이게 다양한 의미로 쓰이다 보니까. 근데 이거를 이제 어떤 공통적인 걸로 이제 그걸 요약을 하자면은 이제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죠. 물리적 대상과 이를 모사한, 그죠? 그대로 복제한 디지털 대상이 있는 거죠. 이 디지털 대상에 이거를 실시간으로 동기하고, 이게 중요합니다. 실시간으로 이 데이터가 실시간으로 동기화가 돼야 된다는 거. 그리고 다양한 목적, 그렇죠? 여러 가지 산업 분야가 있기 때문에 이 다양한 목적에 따라서 이 상황을 분석하고요. 분석을 한다는 게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이 모의 결과, 그죠? 이 분석을 해서 어떤 모의 결과를 얻기 때문에 이걸 기반으로 이제 예측을 하는 거죠. 예측. 이 말이 중요하고요. 그리고 이 물리적 대상을 여기 보면 이 최적화. 결국은 이 최적화하는 거죠. 최적화하기 위한 진행형 기술 플랫폼이다. 그래서 현실 세계를 모사한 디지털 세계에서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동기하고, 그죠? 분석을 하고, 뭐 예측을 하고, 그리고 결국은 그 현실 세계 물리적 그 대상을 최적화하기 위한 거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요약하자면 그대로다. 요약하자면 또 현실 세계 물리적 대상, 그죠? 이게 있고요. 이걸 복제하는 거고요, 그죠? 그러면 또 문제 해결을 위해서, 그죠? 수정, 개선 위한 다양한 모의를 디지털 세계에서 실행하는 거죠. 그죠? 그리고 최적의 해답을 찾는 거죠. 최적화. 이게 최적화고요. 그리고 이를 다시 현실 세계에 적용함으로써 안전하고 효율적인 현실 세계 구축에 필요한 음, 이러한 융합 기술 플랫폼이다. 결국은 우리가 어떤 현실 세계 어떤 물리적인 자산들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비용도 절약해야 되고 또 안전하게 운영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또 최적화시켜서 효율적으로 운영해야겠죠. 에너지를 좀 덜 들이면서 안전하게 운영해야 되는 바로 이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어, 이거를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사람이 지금까지는 이렇게 문제가 발생하면 그때 가서 장치가 고장이 난다거나 운영 중에 어떤 문제가 생긴다거나 그럴 때 가서 그 문제점을 분석하고 해결하는 게 지금까지 주 방식이었는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비용이 많이 드는 거죠. 비용도 많이 들고 시간도 많이 들고 또 이런 무중단 시스템을 무중단으로 운영할 수 없고, 그죠? 서비스가 끊어지고 비즈니스가 중단되고, 예. 이런 걸 해결하기 위해서 결국에는 이 물리적인 이 대상을 그대로 가상의 세계로 그대로 가져와 가지고 미리 예측을 해서 고장나기 전에 예방적으로 조치를 취한다거나
아니면 좀 더 최적화시켜서 운영하는 방법을 찾아낸다거나 해서 선제적으로 대응을 하는 거죠. 예. 그렇게 함으로써 무중단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고 미리 예방할 수 있고, 그죠? 그러면서 비용이 줄어들게 되고요. 예. 그렇게 함으로써 어, 최적화가 되는 거고, 그다음에 효율성이 당연히 증가하는 거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예. 그리고 이게 주목적이고요. 그래서 결국은 이 디지털 트윈, 그래서 이 디지털 트윈이 이런 관점에서 앞으로 4차 산업의 핵심 기술 중에 하나라고 여길 수 있는 거고요. 이 핵심 기술이 크게 이제 단계별로 보면 이 가시화 운영하는 단계가 있고요. 분석하는 단계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다차원 모델링이나 시뮬레이션 하는 단계가 있고, 그다음에 연결하는 단계, 그리고 데이터 보안, 동기화하는 이런 기술 집합으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다양한 이 기술들이 총 집약되어 있는 걸로 이해하시면 되고요. 거기에 이제 연합 기술까지도 확대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디지털 트윈이 그럼으로써 이 디지털 트윈이 앞으로의 그 모든 산업의 기술의 총화가 돼야만 이게 이제 가능한 거고요. 이걸 통해서 또 이제 어, 여러 가지 분야를 융합을 통해 가지고 새로운 어떤 응용 서비스를 또 창출할 수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런 관점에서 이 디지털 트윈이 굉장히 중요한 기술이다. 예, 그렇게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디지털 트윈에 이제 그럼 어떻게 이 디지털 트윈을 이거를 해야 되냐? 예, 어, 5가지의 그 단계 모델이 있고요. 이 어, 먼저 레벨 1, 2, 3가 이제 보통 진행되고 있는데 레벨 1에서는 이제 그 물리적 세계를 그대로 이제 그 3D 세계로 시각화시키는 겁니다. 예, 모사한다는 거죠. 여기까지가 레벨 1이고요. 그렇게 하려면 어떤 모델이 필요하고 이 데이터가 필요하겠죠. 두 번째는 이제 실시간 모니터링하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이 단계에서는 사물 인터넷을 통해 가지고 실시간으로 수집된 이 데이터를 모니터링을 하는 게 필요하고요. 이 단계가 이제 어, 두 번째 단계이고, 세 번째는 실시간을 통해서 데이터를 수집했다면 이 데이터들을 이제 어, 분석하고 예측하고 최적화하는 이런 단계로 진행이 됩니다. 이걸 통해서 예측 결과를 뽑아내서 이걸 다시 실제 물리적 세계에 다시 적용해 보는 거죠. 네. 그러면서 시행착오를 계속 반복을 하는 겁니다. 뭐 가트너는 올해에도 그죠? 2021년도 올해에도 이 디지털 트윈을 전략 기술로 또 선정을 했고요. 이 5가지의 발전 단계를 이제 보면은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단계 모사하는 단계이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모사하는 단계고, 두 번째는 관지하는 겁니다.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관계 분석을 하는 거고요. 세 번째가 이거를 최적화하는 거죠. 이 결과를 해서 물리 대상을 최적화하는 거고, 네 번째 단계가 최적화된 이 물리 대상들을 서로 연결해서 복합 디지털 트윈으로 재구성해서 이 상호 운용을 최적화하는 연합 단계라고 볼 수 있고요. 마지막 5단계가 이제 AI가 결합이 돼가지고 이게 이제 자율적으로 스스로 진단해서 문제점을 인지하고 해결하는 이런 단계로 간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최종적으로 지금 현재는 이 3단계, 이 3단계가 지금까지는 이 3단계까지만 현재 진행되고 있는 거고요. 앞으로 이 4단계, 5단계까지 가야 완전한 디지털 트윈이 된다는 그런 얘기고요. 그래서 결국은 이 단계별로 어떤 그 기술 범위가 있는 거고요. 결론은 이 디지털 트윈을 하기 위해서 뭐 전 국가적으로나 개인적으로나 조직적으로나 관심을 가져야 되고요. 이걸 구성하는 핵심 요소 기술로서 이런 기술 분야들, 연결, 분석, 예측, 동기화, 시각, 가시화하는 이런 핵심 요소들이
필요한 거고요. 이걸 협업을 통해서 문제 해결하는 게 또 필요하고요. 그리고 앞으로 이 디지털 트윈 기술을 확장해서, 예, 이 5단계 디지털 트윈의 기술 발전 모델을 이제 이 논문에서는 제안을 한 거고요. 이런 걸 통해서 이 디지털 트윈으로 결국에는 정말 이 최적화하고 주행보다는 자율 운전이겠죠. 예, 자율. 그걸 통해서 초자동화를 하는 겁니다. 결국에는 초자동화. 예. 이렇게 된다면은 최종적으로는 사람이 이 어떤 물리적 세계를 운영하는 건 사람들은 사실 다 필요 없는 거고, 결국 AI가 그리고 이걸 관지하는 어떤 운영하는 이 사람만 필요하겠죠. 예. 어떻게 보면 이게 최종적인 미래의 모습이 될 거고요. 이거는 전 산업의 모든 제조업에 반드시 중요한 기술 분야가 하나가 될 거라고 예상이 듭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